아베가 임기를 이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아베 재임 기간 동안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는 당연한 것이죠. 허나 패권국이자 일본이 가장 믿고 있는 동맹국인 미국의 트럼프, 바이든 두 대권 주자는 아베의 건강에 대해 우리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일본의 토요 게이자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권력 중추에서 아베 총리의 운명을 정말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가, 그리고 트럼프의 친구가 퇴임할 경우 미국 정부는 아베의 후계자로 생각하는 인물이 있을까 하는 주제를 던지는데요. 일단 트럼프는 아베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8월 24일 개막한 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판세 역전을 기대하고 있는 트럼프는 일본에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대권 주자인 바이든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시나 아베한테 관심이 없다고 했네요. 트럼프에게 현재 앞서고는 있지만 일본 정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트럼프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아베의 상황을 알고는 있다는데요. 아베의 건강 상태와 퇴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고위 관리의 말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와 미 중앙정보국 CIA는 매우 신중하게 사태 진전을 쫓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올리는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트럼프가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지는 차치하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차례 그와 관련한 첩보 정보 브리핑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허나 이 같은 전직 관리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경험 많은 미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백악관의 진정성 여부를 의문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베가 힘들 때 자신을 도와줄 거라 믿었던, 한때나마 친구라 불러주었던 트럼프는 아베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현재 트럼프는 참담한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든 극복하는 것에만 사로잡혀 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공화당 전당대회나 내정에서 전대미문의 역할을 하고 있어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전 아시아 담당 국가안전보장 보좌관 마이클 그린의 말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때리기는 트럼프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트럼프가 동맹국을 중시한다는 자세로까지는 끌고 가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백악관 상층부는 아베의 운명이나 아베의 후계자가 누가 될지 등의 문제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허나 미일 관계를 담당하는 당국자들은 이를 매우 주시하고 있으며, 미 대사관이나 일본 국내 정치 동향에 대한 기관들과 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기사는 아베 후계자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떠오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일본 담당 미국 관계자들에게 트럼프가 얼마나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지 물었더니, 트럼프는 스가 관방장관이라는 이름조차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일본의 상황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권 후보인 바이든의 반응도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이든 역시 일본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기사는 이야기합니다. 허나 바이든은 일본의 정치 상황에 별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있지만, 바이든 주변에는 동맹관계에 정통한 아시아 정책 자문위원들이 있어 그나마 좀 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도 알다시피 미국의 민주당에는 친일 인사들이 많고 친일 정책들을 펼쳐온 당국자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예상 가능한 부분이긴 하죠. 그러나 현재 일본 총리 교체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서 가뜩이나 중대한 사건도 아니지만,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그 중요성은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일본 전문 분석가 토비아스 해리스의 의견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일본의 총리가 아프던 교체되던 그 교체 대상이 누가 되던 간에 미국은 관심이 없다는 것인데요. 생각해보면 미국 말이라면 끔뻑 죽는 일본의 수상자리에 누가 앉게 되던 간에 결국엔 미국을 추종할 것이니 이는 타당해 보이는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베는 친구야 라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준 트럼프, 그런 트럼프가 옥수수로 곤경에 처했을 때 그거 내가 다 사주겠다며 우정을 다졌었기에 정말로 친한 줄만 알고 지냈던 트럼프의 관심이 아베 입장에서는 참 그리울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북미 상황과 연관지어 바이든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바이든이 미 대권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그가 만약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우리와 밀접한 문제인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외교정책기관인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즈의 선임연구원 데니얼 드페트리스는 지난 30년 동안 워싱턴을 지배해온 기존의 엉터리 대북정책 청사진을 넘어서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칼럼을 기고한 그는 거의 4년 전 트럼프가 취임을 준비할 때 퇴임하는 오바마는 트럼프에게 북한에 집중하라는 엄격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북한에 대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은 북한의 핵 현대화와 미사일 시험만을 낳았으며 2009년에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과 함께 일할 것을 약속하면서 취임했던 그가 북한 상황을 더 난해한 상태로 마감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오바마와 같은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가정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분명 북한 문제는 다시 한번 큰 관심을 끄는 아이템이 될 것이라는 그는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미국의 수많은 분석가들이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데 바이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와도 아주 밀접할 만한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한국이 주도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흥미로운데요. 첫째, 대북 문제에 있어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그는 오바마와 트럼프는 여러 면에서 극과 극의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이지만 둘 다 전임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서 트럼프가 북한에게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섞어 김정은 정권을 설득하고 비핵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바이든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 정보당국이 분석한 바 북한은 현재 약 6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데 북한처럼 안보와 생존에 대한 편집증적 증세를 보이는 국가를 상대로는 빠른 해결책도 엄청난 변화도 힘들고 결정적인 해결책은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미국이 해야 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문제를 단기에서 중기적 접근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서로의 요구를 너무 많이 수용하고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한국이 주도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 동맹을 철통 같은 관계라 자주 광고하지만 이 유치한 문구는 기본적 진실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다면서 두 나라는 북한이 비핵화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꽃피기를 바라면서도 이런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은 결국 한미 양국 관계에 긴장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진전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는 한국의 접근법이 인내심 있고 체계적이라 표현할 수 있다면 미국의 전술은 정반대라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오랜 적대감과 불신이 담론을 지배하는 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뿌리 깊은 적대감은 깎아내려야 되돌릴 수 있기에 보건과 인프라, 경제, 외교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남북관계를 구상하며 대북 친화적 의제에 집중해온 것도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허나 불행히도 미국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비핵화에 대한 부차적인 진전을 서로 연결해버리면서 한국의 평화정책을 묶어버렸다는 그는 다시 말해 미국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큰 의미가 없다 여길 것이며 유엔 안보리에서의 거부권과 북한에 대한 극악무도한 2차 제재를 활용함으로써 미국은 사실상 한국의 대북 정책을 효과적으로 중단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꾸려진다면 이제는 그런 거부권을 없애고 한국 정부의 남북 간의 적대감을 줄이고 한반도 전체의 분위기를 개선시킬 경제 인프라 공동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유연성을 주어야 하며 북한은 남한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이 직접 서명한 백악관 공식 성명을 발표하여 한국의 노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로 표현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바이든이 당선되고 이 방법을 따라준다는 보장만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남북관계를 우리가 못 만들어낼 리가 없을 텐데요. 끝으로 그는 중국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바이든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 전체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시진핑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것이며 중국이 제재를 준수하고
감수할 것이라는 것도 신뢰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데요. 중국 어선들이 지금도 유엔의 제재를 어기고 있다는 사실과 북한산 석탄은 중국 항구로 계속 수출되고 있다는 것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즉 중국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순진무구한 생각을 이제 버려야 할 때라는 것이 그의 주장인 것인데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현실적인 생각을 버리고 중국을 믿지 말 것이며 이제 한국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자는 그의 주장은 차기 미 대통령의 백악관 선서에 넣어서 선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BK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